네, 여러분. 노동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은 노동 또는 노동자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노동자는 일단 안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 뭐 임금 적게 받고 뭐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네, 두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니 노동자는 힘들고 임금도 적게 받고 대우가 안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동에 대한 정의를 함께 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볼까요? 네,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되어 있네요. 너무 말이 어렵죠? 이걸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던 아니던 돈을 적게 받던 많이 받던 모두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면 어딘가에 취직하여 일을 하면서 돈을 벌 텐데요. 그때 여러분이 가질 사회적 지위를 바로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라는 단어가 좀 더 여러분과 가깝게 느껴질까요? 어? 지금 나만 이상한 거 아니지? 지금 이상한 거 맞지? 선생님들은 없고, 아니 어른들은 아무도 없고, 수업 시간인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 학교는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내가 아직 잠이 덜 깼나? 꿈꾸고 있는 거겠지? 아니면 어떤 조직에 납치당해서 실험당하고 있다거나 왜 관찰 실험 같은 거 있잖아. 아닐걸? 헐, 무슨 스피드 퀴즈인 줄? 버전 누르지 그랬냐? B 정답 X. 꿈이라면 적어도 내가 아는 애가 나왔겠지. 난 한유선이라는 애를 방금 처음 봤어. 너 내 이름도 알아? 아, 오케이.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명탐정 윤청희님. 그래도 관찰 실험 가설은 그럴싸해. 우리가 알아서 학교에 왔으니 누가 납치했을 리는 없지.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같은 걸 찍는 걸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거면 학교 밖은 괜찮다는 거지. 밖으로 나가볼까? 아무도 없네? 한참 비어져 있었던 것처럼 이상해. 야, 배고프지 않냐? 뭐 좀 먹을까? 형! 어제도 왔었는데 알바 형 어디 갔나? 가게 문이 다 닫혀 있어. 아, 배고파. 길거리엔 사람들이 있어. 편의점엔 사람이 없고. 보다 보니까 슈퍼 주인 아저씨도 안 보이고 분식점 아주머니도 없던 것 같았는데. 학교에도 학생들은 있고 어른들은 없어. 아침에 버스 기다릴 때 기분이랑 비슷하네. 다른 차는 다니는데 내가 탈 버스만 안 오더라고. 야, 어디 가? 네가 타는 버스뿐만이 아니야. 버스나 택시가 전혀 다니질 않아. 배달 오토바이도.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아빠랑 통화할 때도 버스? 내가 버스 타고 간다니까 뜬금없어 했어. 버스라는 게 아예 없었다는 건가? 갑자기 모든 게 사라져버렸다. 없어진 기준이 뭔지 알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린 뭘 해야지? 되돌리거나 되돌아가거나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있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노동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함께 상상해 봅시다. 네, 여기서
여학생이 이야기한 없어진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세상에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군요. 학교에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없고요. 운전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버스 기사님도 안 계시고, 편의점에서 우리에게 간식을 살 때 계산해주는 알바형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동이 사라진 세상, 어떤가요? 살만한 것 같은가요? 어떨지 좀 더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방법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몰라. 이 벽 어딘가를 통해서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대.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뭔가를 배우게 된다고.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걸 알게 되면? 좀 생각난 게 있어? 야, 너 아까 편의점에서 뭐라 그랬지? 나 별말 안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나? 편돌이랑 원래 아는 사이처럼. 아, 그 알바요? 원래 나는 고3인데 음악을 한다나? 그래서 학교 안 다니고 낮에 알바하는 거래. 그래서 다들 형이라고 불러. 어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응? 물건을 팔고 가게를 관리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곳곳에서 하는 사람들. 거리에 버스나 택시가 없는 것도 그렇다면 설명이 돼. 아까 주방에 갔을 때 오늘 음식 만들 재료도 없었지. 학교에 재료를 보내주는 것도 차로 옮기는 것도 모두 누군가의 일이니까. 그럼 급식도 안 나와? 나오겠냐? 넌 원래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야? 아니면 나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널 방에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야, 응? 너 방탈출 카페 가봤어? 방탈출? 방에 갇혀있지만 사실 게임이잖아. 재미로 하는 거니까 탈출 방법을 퀴즈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퀴즈의 힌트들을 어떻게 찾는지 알아? 논리? 아니, 그냥 그 방을 뒤지는 거야. 뭐든 나올 때까지 감으로 건드려 보는 거지. 그래, 그 카페 정도는 같이 가줄게. 아니, 지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책에 답이 있겠어?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를 알아야 뭘 배워야 하는지도 알 거 아니야. 일하는 사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뭐든 겹치는 게 있겠지. 그거 괜찮은데? 그치? 응. 그럼 방탈출 카페 네가 쏘는 거다. 뭐? 그래, 뭐 나중에 갈 수 있게 되면. 배고프다. 삼각김밥 하나 못 먹고. 식판 떨어뜨리고 안 치워서 벌 받나? 일하는 사람? 아빠 얘기를 해야 하나? 싫은데. 그래도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얘한테는 솔직해져야겠지? 아빠가 학교 데려다 주는 걸 친구가 봤나 봐. 그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워서 피했어. 사실 아빠가 배달일하는 게 싫었거든. 멋있지도 않고 힘만 드는 일 같아서. 급식을 받는 것도 식당 청소가 되어 있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급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편의점도 편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니, 아니, 판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삼각김밥 하나 못 먹게 되는 걸 생각도 못 해봤네. 노동자라고 하면 낮게 느껴지고 데모 같은 게 생각나고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런 데 가시는 것도 싫었고. 그런 일 하기 싫어서 공부하러 간다는 댓글을 봤는데 나도 모르게 공감이 가는 거야. 어떤 일이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건데. 나도 그런 댓글 썼는데. 응?
내 거 본 거 아니야? 부끄럽네. 내가 왜 그런 소리 썼지? 네, 잘 보셨나요?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이 학생들은 학교에 버스를 타고 오지도 못하고 수업을 듣지도 못하고 급식도 못 먹고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이 사라지고 나니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군요. 이런 상황을 겪고 영상 속의 여학생과 남학생은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윤창인! 윤창인! 창인아 일어나. 레전 가자. 나 진짜 배고파. 여기가 어디야? 뭐야, 왜 이렇게 놀래? 언제 왔어? 꿈꿨어? 야, 물어볼 거 있다니까 도망가냐? 어? 아이고. 괜찮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이야. 급식실은 일 시작부터 전쟁통이에요. 매식 전까지 찢고 뽑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제가 하루에 나르는 음식의 무게가 8톤, 코끼리 2마리 무게라고 합니다. 온몸이 상한 곳이 없죠. 그야말로 골병 노동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매일매일 밥을 먹고 지내는데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맛있다는 한마디면 힘든 것도 있고 보람을 느낍니다. 정성스럽게 저희 밥을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매일 제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운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학생. 운전을 하다 보면 짜증스러운 일이 많아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게도 되는데 학생같이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안전운전에 더 신경 써야겠네요. 가서 써봐. 다양한 노동자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는 방송이 이렇게 관심을 끌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사실 노동,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편의점이나 버스에서도 노동자라고 하면 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맡은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저희가 자주 가는 곳들 어디에나 노동이 있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노동의 가치가 쌓여 평화로운 일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에게 특별한 일이 좀 있었는데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일상이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이 얼마나 많은 노동의 결과인지 알게 됐죠? 네, 잘 보셨나요? 이들이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반성하고 노동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왔네요. 이제 매점에 가서 친구들과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편하게 학교에 올 수도 있고요. 급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처럼 노동, 우리에게 너무 먼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아주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거죠. 노동이 만약 없다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요. 이제 여러분도 영상의 학생들처럼 하교길에 만나는 노동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하교길,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노동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다음 영상을 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등장한 노동자는 총 몇 명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현재 저희가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31일 경우에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에서 노동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저희가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31일 경우에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노동자는 몇 명일까요? 네, 정답은 4명입니다. 모두 잘 찾았나요? 오늘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방금 학습했던 내용을 되새겨보며 노동에 대해 한 번 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바로 노동인권인데요. 노동인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인권에 대해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인권이란 인간답게 대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인간답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한마디로 자유와 평등인 것이죠. 인간의 삶에서 먼저 자유는 왜 중요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했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에 살지부터 어떤 종교를 가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재산도 열심히 일을 해서 실컷 모아놓으면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있었죠. 말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했다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국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만 하고 재산도 한순간에 빼앗기는 삶. 이것은 노예의 삶이지 인간다운 삶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평등의 중요성은 길게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양반과 노비, 귀족과 노예와 같은 신분제가 있던 시절에 노비와 노예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물건이나 짐승, 재산 취급을 했던 것은 다들 이미 알고 계시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별이나 인종, 나이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불쾌하고 속상한 일이죠. 신분제와 같은 각종 불평등한 제도로 개인의 삶에 간섭하고 억압하는 국가를 꽁꽁 묶어버리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불평등이 사라진 곳을 경제적 불평등이 대체하면서 가진 자가 강자가 되고 못 가진 자가 약자가 되어 각자가 약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차별하고 억압하는 현상이 또 새롭게 나타난 거죠. 예를 들면 일자리는 적은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고용주는 강자가 되고 노동자는 약자가 됩니다. 실직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약자는 강자의 눈치를 보며 강자가 내건 조건이 아무리 가혹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자가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강제 노동으로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간다 해도 반발하기 어려울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이 다시 사라지는 셈이죠. 국가가 간섭을 끊었더니 일이 그렇게 돌아가자 사람들은 아까 간섭하지 말라고 밀어냈던 국가를 다시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굴러가야 하므로 두 손 놓고 있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국가가 이번에는 국민 편에서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다운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업장에 이렇게 꼭 지켜라 라고 강요하기도 하고요.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도록 보험을 만들어 강제 가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노동인권이란 국민의 일부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말합니다. 22살의 청년. 1970년 11월 13일 그 청년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끝까지 그가 외치던 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청년의 이름은 전태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거리의 불황자를 보면 제 옷을 벗어주던 사람. 바보라고 불릴 만큼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 일찍이 기술을 익혀 인정받는 재봉사가 되었지만 막내 동생 같은 어린 여공들이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지옥 같은 노동에 시달리고 병에 걸려 쓰러지는 모습을 그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재봉사의 일을 버리고 재단사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재단사가 되면 공장의 공장장 격인 관리자가 되어 어린 여공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업주는 전태일을 해고했고 어린 노동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 나라는 법도 없나? 사실 법은 있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이후 전태일은 한자투성이 근로기준법을 공부했고 노동청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위생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바보회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 앞에서 매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의의 의미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전태일은 자신을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만 해달라고, 법대로만 해달라고. 하루의 작업시간 아침 8시부터 밤 10시 30분. 진단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건강진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공들은 시간 수당이 없으며 연령이 어린 관계로 발육 과정에 제기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국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법, 그게 뭐죠? 네, 바로 헌법이죠. 노동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무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법인 헌법에 2개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헌법 32조에 보면요. 노동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는 노동자의 고용 증진과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노동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놓을 것. 아동 노동을 착취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은 미성년자,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하게 보호할 것 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33조에 보시면 상대적 약자들인 노동자가 서로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체를 결성하고 함께 단체가 되어 사용자와 협상하고 만약 협상이 잘 안 되면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일을 하다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법이라는 이런 다양한 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법률이 많다고 해서 노동 인권이 잘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법이 있어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은 노동 인권을 침해받아서 상처 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보상하도록 차갑게 명령을 할 뿐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노동 인권,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의 노동 인권, 그리고 저의 노동 인권, 이런 것들이 모두 존중받는 그런 인간다운 노동 환경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을 함께 보며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엄마 왔어? 피곤하지? 피곤하지. 책 보고 있었어? 에휴, 내가 우리 영웅 때문에 산다. 아 맞다. 엄마 내일 그 도시락 데이. 응? 무슨 급식조리사 분들 막 파업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파업? 아 엄마 피곤하지? 내가 그냥 사 먹을게. 그래, 그냥 사 먹어.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서 도시락 못 사. 아,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딨다고. 다들 너무하네 진짜. 이제 와요? 어우, 시간이 몇 시야. 힘들죠? 늘 그렇지 뭐. 이게 하루치인가? 피곤하다. 참, 근데 영우는? 자, 피곤한지 기척도 없네. 하긴 피곤하겠지. 공부는 뭐 쉽겠어? 그러니까
아, 그런데 학교 급식까지 파업이라잖아. 파업? 왜? 아니 뭐 임금 문제겠지. 맨날 하는 얘긴데. 아, 그렇다고 파업까지 해야 돼? 그것도 치사하게 애들 밥 먹는 걸로. 아니 도시락은 누가 싸줘? 엄마들은 뭐 강철이야? 요즘 일 안 하는 엄마들이 어딨다고. 많은 사람 힘들게 해. 좀 참지. 그래도 덕분에 지금까지 편했잖아. 어? 엄마들이고 아빠들이고 애들 밥 걱정은 안 했잖아. 며칠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까지 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애들 밥인데. 뭐 사 먹으면 되지. 애들도 그 정도는 이해할 거야. 부모가 내 자식 따뜻한 밥 먹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저번에 우리 택배 기사들 파업할 때 말이야. 회사에서는 일부러 물량을 빼돌리고 영업소에서는 택배 기사는 우리 직원 아니니까 우리 책임 아니라고 떠넘기고 정말 죽고 싶더라니까. 그래 맞아.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거기다가 이거 욕까지 먹으면 어떡하나 걱정이었어.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막 맺어도 된다더라. 어떤 분은 문자로 택배 내년에 와도 되니까 아저씨가 꼭 가져와 달라. 권리 찾으시라더라. 다 같이 사는 거니까 불편해도 괜찮다고. 왜? 도시락 싸게? 그거 힘들다며? 힘들지. 근데 뭐 한 번을 못 사나? 그래 내 아인데. 뭐 이것도 응원이면 응원이다. 그 조리사분들 매일 우리 애들 따뜻한 밥 만들어주느라고 애쓰는데. 쟁의 행위,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찰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동자의 파업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불편함을 모르도록 자리를 지켜왔던 이들이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불편을 응원해야 할 이유는 아닐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시면 학교에 일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해서 도시락을 싸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었나요? 도시락을 싸야 한다니, 이런 경우에는 직장 다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아침에 바쁜데 도시락까지 싸줘야 되니까요. 파업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했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한다면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욕을 하기보다 그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노동 조건은 어떤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혹은 그들의 주장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우리가 섣불리 비난하는 것을 좀 자제한다면 좀 더 노동하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 인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머릿속 깊이 정리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노동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꼭 필요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